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14주차 사이버 강의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과제도 많고 학습 정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학기 마무리 잘 해주시고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주차 사이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배경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세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특징. 네 번째, 인증제도의 추진 체계. 다섯 번째, 인증 신청 대상. 자, 여섯 번째, 인증제도의 추진 절차. 체계하고는 좀 다른 건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일곱 번째, 인증제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기준에 맞춰서 이제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증 기준이 중요하고요. 자, 여덟 번째, 인증제 활동 유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장 환경의 변화인데요. 미래 세대에 대한 역량 강화. 자, 미래 세대라는 것은 청소년을 얘기한 거죠.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여가 시간 확대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청소년의 삶의 질이 입시 인리의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 여가 시간 확대는 교육 환경의 변화인 주 5일제 수업제 시행과 연결이 되는데요.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었고, 그 후로 2006년부터는 격주로 시행됐죠. 그래서 놀포라는 용어가 등장했었고, 2012년에 전면 주 5일제 수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변화는 여가 시간이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의 활동이 필요하게 되면서 청소년 순활동 인증제 도입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게 주 5일제 수업과 청소년의 여가 시간 확대이다. 더불어서 학교에서도 창의적 체험 활동도 실시가 되었고,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자, 다양한 역량 개발이 부족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활동 기회가 부족하고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청소년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더불어서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기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 순활동 인증제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배경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정 기준을 갖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뭐 인증 제도가 많이 있죠. 뭐 농수산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을 해준다든가, 또 환경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해주는 인증제도이고 그러한 기록들을 청소년들이 활동 기록을 어,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입시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35조에 근거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청소년활동진흥법 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란 일정한 기준을 여기서 일정 기준은 프로그램 내용 또 지도자의 정성 수준 활동 공간에 대한 뭐 쾌적하고 안전한 그 공간에 대한 기준 이런 활동 장소 지도자 프로그램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일정 기준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입니다. 네, 차차히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특징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간을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간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인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후 인증이 아니고 사전 인증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프로그램을 인증해주고 서면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사후 인증이 아니라 사전에 인증이 이루어진다는 게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특징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제도의 추진 체계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설, 청소년 단체, 일반 개인이나 법인, 또 기타 단체 등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개인을 비롯해서 법인 단체 기관에서는 다들 누구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증을 신청하면은 여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회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이 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든 불인증이든 통보를 하게 되죠. 여기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기록 통보를 한 것은 청소년의 다양한 기록이 되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증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기록을 통보하면은 그 기록에 대해서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정보를 요청, 또 기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기록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기록과 정보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인증 수련활동 기록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추진 체계는 핵심은 개인이든 누구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소속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통보를 하고, 여기 쪽은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순환활동 기록 확인서를 발급을 해준다. 그러한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 제도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또한 개인, 법인, 단체,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 제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 즉 반드시 인증을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은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순환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순환활동으로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국가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 인증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되면은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50명 이상 청소년 수련활동과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래프팅을 한다든지 모터보트를 하는 수송 활동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입니다. 더불어서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도 항공 활동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입니다. 자, 산악 활동, 암벽 타기, 산악 스키, 4시간 이상 야간 등산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장거리 걷기 활동인데요. 장거리 걷기 활동은 10km 이상 도보 이동 시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인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밖의 활동들, 유해성 물질을 사용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든지 하강 레포츠, ATV 탑승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물질, 기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신청이 이루어지도 인증 신청자에 의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수련시설, 이용시설 등에서 인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실시 4일, 5일 전에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증 신청이 이루어지면은 인증심사원에 의해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인증심사는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방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증심사원에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증과 불인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건부 인증도 나가게 됩니다. 인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증고시를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게 되고요. 운영 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인증 프로그램 실시하게 될 경우 기관에 있는 운영 담당자는 활동 실시 14일 전에 활동진흥원에 인증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실시 일자를 활동진흥원에 운영 담당자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또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필요시
활동이 진행될 때 이행 여부를 확인을 나가기도 합니다. 활동이 끝났을 경우에 운영 담당자는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또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청소년들에게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운영 담당자는 전체 이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다시 신청을 4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 인증 제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 기준에 근거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은 공통 기준이 있고 이제 특별 기준이 있는데 공통 기준 1번부터 6번까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공통 기준 1번이 프로그램 구성이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공통 2번 프로그램의 자원 운영, 필요한 기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 2번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공통 3번에서 지도자의 자격, 전문성을 알 수 있는 공통 3번, 공통 4번에서 지도자의 역할 및 배치, 공통 5번에서 공간의 설비의 확보 및 관리, 공통 6번에서 뭐 안전관리 계획, 가스, 뭐 소방, 전기, 기타 뭐 활동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공통상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형 뭐 당일 실시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제 공통 1번부터 6번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숙박이라든지 이제 이동형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별 기준을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으로 숙박관리, 개별 기준 2번으로 안전관리계획, 3번으로 영양관리자 자격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동형,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도보 여행을 한다든지 국도 순례를 하는 게 이동형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 4번 이동관리야 개별 5번 휴식관리까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라든지 학교 단체 숙박형일 경우에는 또 특별 기준 1번, 2번, 3번까지를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위험도가 높은 활동 특별 기준 1번은 전문 지도자의 배치, 특별 기준 2번은 공간과 설비 법령 준수를 하는지, 특별 기준 3번 학교 단체 숙박형 관리까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기준이 1번부터 6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숙박과 이동 시에는 이제 숙박만 했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 3번까지 제시를 하고 또 이동형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개별 기준 4번, 5번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라든지 학교 단체 숙박형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기본형은 1일 3시간 이상 모든 청소년 수련 활동은 최소 3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1일 3시간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2회기 이상에 걸쳐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이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숙박형은 당연히 숙박하는 게죠. 숙박형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대체로 숙박형이 이루어지는데요. 유스 호스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면서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 부담이 높죠. 학교 단체 숙박형인데, 숙박형인데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가서 숙박을 하는 거죠.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단체 숙박형으로 순환활동을 많이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인증제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배경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의 성장 환경이 변화하고 교육 환경도 변화하고 또 더불어서 역량 개발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제란 일정 기준을 갖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라는 것. 여러분들 청소년 활동 뭐 유형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제 우리 학습했죠. 뭐 교류활동, 환경활동, 뭐 봉사활동, 모험활동 등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 제도라는 것은 이제 정책 기반의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순환활동 인증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프로그램 인증이고 서면 인증이고 사전 인증이라는 걸 학습했습니다. 청소년 순환활동제 인증 신청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또 개인, 법인, 단체 등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러 실시하는 모든 사람은 인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활동과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란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그 밖의 활동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인증제도의 추진 절차, 인증을 신청을 하면 인증심사원에서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인증활동, 청소년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심의를 해서 인증, 불인증, 조건부 인증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인증 고시를 하고요. 실시 일자를 통보하고 활동 운영하고 기록, 관리, 또 유효기간이 됐을 때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인증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공통 기준은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공통 기준은. 그리고 이제 공통 기준 외에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부터 5번까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숙박형은 1번부터 개별 기준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이동형이 일 경우에는 개별 기준 3번을 포함해서 개별 기준 4번, 5번까지 인증 기준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학교 단체 숙박 활동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실은 시설에서 뭐 당일이라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숙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회기별로 뭐 10회기를 했을 경우에는 공통 기준으로 인증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숙박형을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별 기준 1번, 2번, 3번까지 이동형은 많지 않는데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준 4번, 5번까지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나 학교 단체 숙박형은 특별 기준 1번, 2번, 3번이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수로활동제 인증제 활동 유형은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일을 3시간 이상 혹은 일을 2시간 이상으로 2회기 이상에 걸쳐서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형입니다. 기본형은 비숙박형이고요. 숙박형은 청소년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숙박형이고요. 자, 숙박을 하면서 더불어 이동을 하는 게 이동형이고, 자, 학교 단체 숙박형은 학교 교장 선생님의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교장 선생님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계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이 학교 단체 숙박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의 내용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동 유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기본형이고요. 두 번째 당일형, 세 번째 숙박형, 네 번째 이동형, 다섯 번째 학교 단체 숙박형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동 유형이 아닌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국가에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인증 제도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인증 프로그램 이제 신청도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라든지 인증제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 시간에 공부한 사항에서 기억하시고 현장에 근무할 때 수련활동 인증제 기관에서 이제 신청하게 된다면은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신청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